지루한 루저인 척하지만 사실 학교에서 가장 똑똑한 남자애로 모든 예쁜 여자애들을 차지하게 됩니다. 키요토는 여러분과 마찬가지로 게으르고 활기 없고 취미도 목표도 여자친구도 없는 소년입니다. 하지만 여러분과 저와 달리 그는 300이 넘는 IQ를 가지고 있어 졸업생 전원 성공률 100%를 자랑하는 정예 정부 고등학교에 입학할 수 있었습니다. 특별한 사정으로 인해 그는 학교의 단체 버스와 같은 기반에 배정되어 모두 바보 같은 다른 학생들과 함께 수업을 듣게 됩니다. 그는 학교로 가는 길에 노부인이 버스에 오르고 한 소녀가 승객들에게 자리를 양보해달라고 부탁하지만 아무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키요토는 진정한 평등주의자라서 나이든 여자에게도 자리를 양보하지 않고 다른 한 소녀도 아무렇지 않게 자리에 앉아있는 것을 눈치챕니다. 학교에 도착하자마자 잘나가는 남자 수주무가 버스에서 자신을 훔쳐봤다며 키요토에게 다가와 다시 그러면 두들겨 패겠다고 위협합니다. 하지만 일련의 우연으로 그들은 둘 다 일디반이고 이웃집에 산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반 친구들은 이미 서로 친해지기 시작했고 자기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카리스마 넘치는 요스케라는 남자아이가 반장이 되겠다고 선언합니다. 다음은 할머니께 자리를 양보하라고 하는 쾌활한 바보입니다. 쿠시다는 자기소개를 하고 활달한 성격답게 반 친구들과 모두 친해지는 것을 목표라고 선언합니다. 키요타카는 좋은 첫인상을 남기기 위해 좋은 자기소개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상상 속 아빠보다도 훨씬 어설퍼서 러시아 국가를 부르게 되고 미국만 지지하는 다른 학생들은 화를 냅니다. 갑자기 멋진 중년 여선생님 세이 선생님이 교실에 들어와 자리에 앉으라고 하며 학교 규칙을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먼저 학급 이동은 불가능하며 선생님은 앞으로 3년 동안 담임 선생님이 될 것입니다. 모든 학생들은 기숙사에 머물러야 하며 캠퍼스를 벗어나거나 외부와 연락하는 것은 제한됩니다. 식품, 오락, 그리고 매춘부까지 그들이 필요한 모든 것은 학교 안에 이미 준비되어 있으며 학교에서 지급받은 포인트로 원하는 것을 살 수 있습니다. 포인트는 매달 첫째 날 모든 학생들에게 지급되며 이번 달에는 1포인트당 1엔으로 10만 포인트라는 많은 금액을 받았습니다. 세이는 놀란 학생들에게 이 학교는 모든 사람을 그들의 능력에 따라 평가하며 단지 이 학교의 일원이라는 것만으로도 매달 $1000의 용돈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날 후에 쿄타는 밤늦은 외로운 시간을 위한 보습제와 티슈를 사러 학교 편의점에 갔지만 바로 옆에서 보습제와 티슈를 사고 있는 스즈네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녀는 그런 패배자를 다시 만난 것에 기분이 좋지 않지만 어쨌든 자신을 소개합니다. 갑자기 그들은 밖에서 싸우는 학생들의 소리를 듣고 그들의 어리석은 반 친구 중 한 명이 다른 반 학생들과 싸움을 걸고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학생들은 그를 비웃으며 그가 이미 디반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불쌍한 패배자이며 그와 싸우고 싶지 않다고 말합니다. 빨간 머리 여자애는 어린애처럼 굴며가는 길에 쓰레기통을 차지만 키도다는 감시 카메라를 눈치챕니다. 그래서 그는 친절한 척 쓰레기통을 줍는데 아이들과 마인크래프트를 한 것 때문에 FBI가 이미 자신을 감시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다른 학생들이 서로 친구가 되는 동안 키요타와 스즈네는 둘만 남게 됩니다. 스즈네는 자신과 마찬가지로 외톨이인 키요타와 친구가 되기를 거부하고 그는 혼자 식당으로 향하기로 합니다. 교실 밖에서 그는 쿠시다와 그녀의 많은 친구들을 만나는데 쿠시다는 반 친구들 모두와 친해지고 싶어 합니다. 그녀는 키요타가 아직 친구가 되지 못한 유일한 사람인 스즈네와 매우 가까운 사이라고 생각합니다. 쿠시다가 계속 말하는 동안 키요타의 시선은 그녀의 음모의 무게에 이끌려 그녀의 얼굴에서 떨어집니다. 그녀는 스즈네와 연락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하고 그는 그녀의 음모가 매우 흥미로워서 이야기가 더 진행되어 더 많은 음모를 보고 싶어 하기 때문에 그녀를 돕기로 합니다. 나중에 세이는 학생들에게 역사 수업을 하고 있고 절반의 학생들이 잠을 자거나 휴대기기로 틱톡 영상을 보는 것을 개의치 않는다. 스즈네는 학교가 학생들을 너무 방임한다고 말한다. 쿄타는 그녀에게 동의하고 카페에 가보고 싶다며 그녀와 함께 가자고 한다. 그는 그 카페에 항상 여자들이 많고 자신은 여자들 앞에서 너무 수줍다고 말한다. 스즈네는 그런 그가 다른 여자에게 말을 걸 수 없을 거라 생각하며 그를 불쌍히 여겨 함께 가기로 한다. 그들은 빈 테이블을 찾고 쿄타는 그들이 커플처럼 보인다고 스즈네를 속이려 하지만 스즈네는 그에게 차가운 시선을 보내며 그를 잠재운다. 곧 쿠시다가 그들의 테이블로 와서 자리에 앉는다. 하지만 스즈네는 그녀의 인기에 질투심을 느껴 그녀를 보자마자 자리에서 일어난다. 그녀는 떠날 준비를 하며 쿄타에게 이제 다른 사람이 함께 있을 거라고 말한다. 쿠시다는 그녀를 붙잡고 친구가 되자고 부탁하지만 스즈네는 거절하며 앞으로 자신과 상관하지 말라고
그녀의 어리석음이 자신에게 오는 걸 원치 않는다고 말한다. 스즈네가 떠나자 쿠시다는 실망하고 쿄타는 그녀를 방으로 바래다 주기로 한다. 가는 길에 쿠시다는 며칠 전 친구가 된 비반의 하남이라는 여자아이를 만난다. 쿠시다는 포인트 시스템에 대해 이야기하며 NFT와 암호화폐에서 더욱 비현실적으로 느껴져 돈에 대한 감각이 흐릿해진다고 말한다. 그녀는 필요한 물건만 사는 게 최선이라고 생각하고 쿄타는 스즈네도 그렇게 했다고 말한다. 쿠시다는 그에게 자신과 함께 쇼핑을 갈 만큼 친한 사이냐고 묻는다. 그는 우연이었다고 말하고 쿠시다는 그의 말을 믿지 않기로 한다. 수업은 평소와 같이 진행되고 세이는 학생들이 무슨 짓을 해도 관대합니다. 한편 학생들은 매달 10만 점을 받을 거라는 자신감에 앨런의 왼쪽 보안처럼 돈을 펑펑 씁니다. 하지만 5월이 되자 모두는 이번 달에 점수를 하나도 받지 못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습니다. 곧 세이가 교실에 들어오고 한 학생이 아직 점수를 받지 못했다고 말합니다. 세이는 이미 점수가 배분되었고 반이 누락된 것은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점수를 하나도 받지 못한 이유는 모두 최고 레벨의 바보들이라서 그럴 자격이 없기 때문입니다. 세이는 교실에서 일어난 모든 훈육 문제들을 세어보며 빙긋이 웃고 그 행동들이 그들이 0점을 받은 이유라고 말합니다. 몇 분 전 충격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학생들은 자유시간에 수영장에 들어가자마자 그 사실을 잊어버립니다. 쿠시다와 여자애들이 물에서 즐겁게 놀고 있는 동안 기요타는 멀리서 그들의 음모가 펼쳐지는 것을 지켜볼 뿐이었다. 스즈네가 그의 옆에 와서 앉자 그는 심각한 일에서 그렇게 빨리 벗어날 수 있는 바보들에게는 인생이 쉬울 거라고 말한다. 그녀는 수업에서 세이가 방금 설명한 S 시스템에 대해 이야기한다. 그 시스템에 따르면 모든 학급에는 실시간으로 점수가 부여되며 D반은 0점이었고 A반은 940점이었다. 학급이 시작되었을 때 그들은 1000점을 가지고 있었지만 지금은 0점이다. 그녀는 어리석은 학생들을 위해 박수를 쳤다. 학교 역사상 단 한 달 만에 모든 점수를 다 써버린 학급은 없었고 이것은 가장 빠른 몰락에 대한 새로운 기록이었다. 세이는 점수가 어떻게 부여되는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거부했지만 그들이 더 많은 점수를 얻을 수 있다고 말했다. 만약 그들의 반이 C반보다 점수가 더 많으면 그들은 C반을 대체하여 순위표를 올라갈 것이다. 중간고사가 점수를 획득할 수 있는 가장 빠른 기회이며 모두가 잘하면 100점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간고사에 떨어지는 바보는 즉시 퇴학당합니다. 쿄타는 몇몇 학급 점수라도 얻으려면 모두가 습관을 바꾸고 열심히 공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스즈네는 그에게 동의하고 쿄타의 몸을 바라보다가 거의 그의 매력에 빠질 뻔하지만 쿠시다가 그들을 방해하며 다른 여자아이들과 함께 수영하자고 초대합니다. 스즈네는 그녀와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아서 그냥 자리를 떠납니다. 그 후 캡틴 아메리카를 흉내내는 단장 요스케가 모두를 모아 더 잘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는 그룹 스터디를 조직할 계획이지만 낙제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 환한 빨간 머리수도는 참여를 거부합니다. 그 직후 모든 점수를 다 쓴 사람들이 친구들에게 구걸하고 돈을 빌립니다. 스즈네는 쿄타에게 시간이 있는지 묻고 점심 같이 먹자고 한다. 식당에서 그녀는 그에게 특별 점심을 대접하고 한 입 먹기 전까지 기다렸다가 부탁할 일이 있다고 말한다. 스즈네는 수도와 다른 2명의 바보 같은 반 친구들이 스터디 그룹에 들어오기를 거부하고 있다고 말한다. 개인적으로는 그들이 퇴학당해도 상관없지만 반을 위해서 그들을 도와주고 싶다고 한다. 누구도 낙제해서 다음날 AK-47 들고 학교에 오는 걸 원치 않는다며 자기 목숨이 소중하다고 말한다. 쿄타는 그녀의 말에 놀라지만 스즈네는 자기가 사준 점심을 먹었으니 빚을 졌다며 그 빚을 갚으려면 수도와 다른 애들을 스터디 그룹에 들어오도록 설득해야 한다고 말한다. 그녀는 연락처를 알려주고 떠나고 쿄타는 여자의 번호를 받은 것이 처음이라 기뻐한다. 어쩔 수 없이 3명의 낙제생들에게 스터디 그룹에 들어오라고 부탁하지만 모두 거절한다. 쿄타는 쿠시다의 도움을 받기로 하고 유선 전화로 그녀의 방에 전화를 겁니다. 쿠시다는 막 샤워를 마친 상태였고 쿄타에게 영상통화를 하려고 전화했냐고 묻습니다. 쿄타는 그녀의 유혹을 무시하고 그녀가 학급 친선대사로 선발되었다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그는 스즈네의 계획을 그녀에게 말하고 쿠시다는 도와주겠다고 약속하지만 스터디 그룹에도 참여하고 싶어합니다. 그녀는 쿄타에게 연락처를 알려주고 몇 분 만에 3명의 바보들을 설득하여 스터디 모임에 동의하게 합니다. 쿄타는 감탄하며 스즈네에게 임무 성공을 알리지만 스즈네는 그에게 전화해서 쿠시다가 그 스터디 그룹에 들어올 리가 절대 없다고 말합니다. 결국 그는 그녀를 설득하는 데 성공하지만 스터디 그룹 계획은 시작하자마자 거의 즉시 무산됩니다. 스즈네는 그를 바보 샌드위치라고 부르고
그는 격분하여 야한 의미가 아닌 방식으로 그녀의 목을 잡습니다. 걔는 공부에는 전혀 관심 없고 코트 위에 슈퍼스타가 되는 것만 생각한다며 공부는 걔나 줘버리겠다고 말하지만 스즈네는 농구에는 너무 백인 스타일이라고 말한다. 완전 낚인 멍청이 수도는 스터디 그룹을 나가면서 다른 낙오자들까지 데리고 간다. 쿠시다는 스즈네에게 계속 반 친구들을 무시하면 아무도 너랑 같이 공부하려고 하지 않을 거라고 말하지만 스즈네는 벽돌 하나만큼의 집단 지능을 가진 애들을 가르칠 생각은 추구도 없다고 말한다. 쿠시다는 스즈네를 잔인하다고 부르고는 친구들이 시험에 떨어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선언한다. 스즈네는 왜 그렇게 아첨을 떨려고 하냐고 묻고 쿠시다는 화가 나서 도망친다. 밤에 키요타는 방에서 티슈와 로션이 떨어져 심심해하며 사러 가기로 한다. 밖으로 나가자마자 갑자기 옆에서 나는 소리를 듣고 스즈네와 그의 오빠 마나부가 무언가에 대해 다투는 것을 발견한다. 키요타는 스즈네에게 세탁기에 들어가라고 하면 도와주겠다고 하지만 스즈네는 자신도 오빠처럼 다음 학생회장이 될 것이라고 말하며 거절한다. 마나부는 스즈네를 벽에 밀어붙이고 유도부에 있는 게 창피하다며 학교를 당장 떠나라고 한다. 쿄타는 잠시 스윗홈 알라바마 상황을 목격할 거라 생각하지만 스즈네의 오빠가 때리려는 걸 알아채고 마지막 순간 그의 손을 잡아 스즈네를 구한다. 그는 경계를 약간 풀면서 마나부에게 스즈네를 놓으라고 말한다. 마나부는 이 틈을 타 기습 공격을 하지만 쿄타는 그의 모든 공격을 피한다. 마나부는 놀라며 곧바로 물러서고 자신이 쿄타의 모든 시험에서 50점대 점수를 받았다는 비밀을 알고 있다고 밝힌다. 그는 쿄타가 평범한 척하는 천재 사이코패스라고 생각하며 스즈네에게 이 학교에서 위로 올라가려면 쿄타와 함께 있어야 한다고 말하고는 자리를 뜬다. 그 후 쿄타는 스즈네에게 음료를 대접하고 스즈네는 그에게 구해줘서 고맙다고 말하며 그의 싸움 실력을 칭찬하며 공중 화장실 바닥보다 더 흥분했다고 말한다. 그녀는 그가 정말로 시험 결과를 조작해서 평균으로 만들었는지 묻지만 그는 그저 우연이었다고 주장한다. 그러고는 그녀에게 스터디 그룹을 포기했는지 묻고 스즈네는 멍청이들이 빨리 빠지는 게 자신과 반에 더 좋을 거라고 대답한다. 쿄타는 그녀에게 아마도 자기가 현실을 봐야 할 엄청난 꼬마 아가씨여서 디반에 배정받았을 거라고 말하고 그 말에 쿄타의 말이 맞는지 생각하게 된다. 그 후 몇 달이 지나고 중간고사가 코앞으로 다가왔다. 시험 며칠 전 쿄타는 쿠시다의 스터디 그룹에 수도를 데려가려고 그를 찾던 중 다른 반 학생들과 싸우는 그를 발견한다. 그는 곧 몸싸움을 벌이려 하지만 일비반에 인기 많은 여학생 하나미가 와서 그를 말린다. 그녀는 그들이 싸움을 멈추지 않으면 경찰을 부르겠다고 위협하고 일시반의 불량배들은 물러선다. 그 후 쿄타는 수도를 스터디 그룹에 부르지만 그는 공부는 자신에게 맞지 않다며 농구 연습을 한다고 대답한다. 하지만 쿄타는 다른 계획을 가지고 있었고 그는 쿠시다에게 함께 해달라고 부탁한다. 그들은 3D반 3학년 학생을 찾아 다가갑니다. 쿄타는 그가 급식소에 싸구려 무료 급식을 사 먹는 걸로 봐서 완전히 돈이 없다는 걸 알아챘고 그래서 전년도 기출문제를 포인트와 교환해달라고 부탁합니다. 쿄타는 1학년 기출문제 전체를 10,000포인트에 사겠다고 제안하지만 선배는 30,000포인트를 요구합니다. 다른 방법이 없자 쿠시다는 예쁜 여자 할인을 해달라고 부탁하고 15,000포인트로 가격을 낮춥니다. 나중에 쿠시다는 이전 기출문제에 의존하는 것은 부정행위와 같다고 생각하지만 쿄타는 규칙에는 그런 내용이 없다고 말합니다. 바로 그때 선배로부터 과거 기출문제 중 하나를 받았다는 메시지를 받습니다. 그 시험 문제는 지난주에 본 시험과 정확히 같았고 이것이 바로 쿄타가 기대했던 것입니다. 그는 문제들 사이에 유사성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고 이제 그의 희망은 높아졌습니다. 그는 시험 전날 동급생들에게 문제지를 나눠주기로 결정하고 모두가 키시다를 더 신뢰하고 자신은 눈에 띄지 않고 싶어하기 때문에 키시다에게 모든 공을 돌리라고 부탁합니다. 키시다는 그의 부탁대로 모두에게 문제지를 나눠줍니다. 스즈네는 의심스러워하며 키시다에게 문제지에 대해 묻고 싶어하지만 다른 학생들이 키시다에게 몰려드는 바람에 기회를 얻지 못합니다. 고난도 문제지 덕분에 모두가 자신의 실력보다 훨씬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학생들은 좋은 점수를 받은 것을 기뻐하며 키시다에게 모든 공을 돌리고 그녀를 천사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스즈네는 이 일의 배후에 키요타가 있다는 것을 알고 그에게 정확히 무슨 일을 했는지 묻습니다. 키요타는 스즈네에게 모든 이야기를 해주고 스즈네는 그의 기지에 감탄하여 아마존 정글보다 더 흥분합니다. 선생님은 이번 시험에서 학생들이 정말 뛰어났다고 말하지만 그러면서 수도가 영어 시험에 낙제했다는 것을 지적합니다. 그는 영어 시험 평균이 40점인데 자신은 39점을 받아 낙제 점수가 전체 평균의 50%를 차지한다는 세이의 설명에 당황한다.
세이는 수도에게 짐을 싸서 꺼지라고 말하지만 반장들은 그를 구할 방법이 있는지 세이에게 묻는다. 세이는 학교 규칙을 따라야 한다며 간단히 말하고 교실을 나선다. 효타는 무언가를 알아채고 즉시 세이가 담배를 피우러 간 곳으로 따라간다. 그는 첫날 세이가 모든 것을 포인트로 살 수 있다고 말했다며 그것이 사실인지 묻고 세이는 고개를 끄덕인다. 효타는 세이의 중고 체육복을 사고 싶었지만 수도의 시험을 통과하게 하기 위해 세이에게서 점수 하나를 사기로 한다. 세이는 자신의 서비스는 매우 비싸다며 점수 하나에 10,000포인트를 요구한다. 바로 그때 스즈네가 와서 효타와 비용을 나누겠다고 한다. 그녀는 학생이 퇴학당하는 것을 방치하면 반에 불가사의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주장하며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막고 싶어 합니다. 세이는 그들의 제안을 받아들이고 디반이 이전에 한 번도 승급한 적이 없었다고 말한 뒤 그들에게 행운을 빌며 옥상을 떠납니다. 그날 후에 효타는 그들의 반이 현재 87점을 가지고 있고 반면에 1A반은 1004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 차이에도 불구하고 스즈네는 A반에 도달하겠다는 꿈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효타는 그녀가 수도를 도와주었다는 것에 감사하며 반 평균을 낮추고 멍청이들을 돕기 위해 영어 점수를 낮췄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는 그녀를 귀엽다고 부르며 중고 옷을 살 수 있는지 묻지만 스즈네는 컴퍼스로 그를 찌릅니다. 밤늦게 효타, 스즈네, 쿠시다, 그리고 멍청이 3인조가 함께하는 성공 파티가 열립니다. 효타는 그의 허락 없이 그의 방에서 파티가 열린 것에 대해 불평하지만 다른 사람들은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데 바쁩니다. 쿠시다는 그에게 수도의 퇴학을 막은 방법을 묻고 그는 재빨리 모든 공을 스즈네에게 돌립니다. 그는 그녀가 선생님들과 맞서 싸워 단 한 번의 실패로 퇴학시키는 것은 너무 가혹하다고 인정하게 만들었다고 말합니다. 그녀는 그의 거짓말에 짜증이 나지만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모두 스즈네를 칭찬하지만 쿠시다는 그다지 기뻐 보이지 않습니다. 그녀는 남아서 키요타가 파티 후 정리를 돕고 모든 여자애들이 그들이 커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가 스즈네를 좋아하는지 묻습니다. 그는 그들은 그저 친근한 이웃일 뿐이라고 대답하지만 쿠시다는 그의 대답에 상처받은 듯 방을 나갑니다. 키요타는 당황하지만 갑자기 그녀가 휴대폰을 두고 갔다는 것을 알아채고 돌려주려고 그녀를 따라가다가 여자 기숙사와 반대 방향으로 가는 그녀를 발견합니다. 그는 그녀를 호수까지 따라가고 거기서 쿠시다는 그녀의 진짜 모습을 드러내며 스즈네를 욕하기 시작합니다. 그녀는 자기처럼 예쁘고 똑똑하고 자만심 강한 여자애들을 싫어한다고 말하고 교타는 덤불 뒤에 숨어 몰래 엿듣습니다. 갑자기 그의 휴대폰에 알림이 뜨고 쿠시다는 자신이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덤불 뒤에 누가 숨어 있는지 묻습니다. 교타는 즉시 덤불에서 나오고 쿠시다는 화가 나서 그에게 다가가 누구에게든 자신을 고자질하면 자기 옷을 훔치려던 완전한 변태라고 모두에게 말하겠다고 합니다. 교타는 그것은 허위 고발이라고 말하지만 쿠시다는 그의 손을 잡아 자신의 옷에 대고는 이제 자신의 옷에 지문이 있으니 페미니스트들이 지배하는 현대사회에서 그를 감옥에 보낼 증거가 충분하다고 말합니다. 교타는 그녀의 평소 모습과 다른 모습에 놀라 그녀가 단지 친절하고 상냥한 척 연기하는 것뿐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는 비밀을 지켜주겠다고 약속하고 쿠시다는 즉시 평소의 밝은 성격으로 돌아와 고자질하면 코가 꿰인다고 말하고 떠납니다. 다음 날 교타는 수준과 쿠시다가 엘리베이터에서 함께 있는 것을 발견하고 쿠시다는 전날 밤 두 사람 사이에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행동합니다. 교타는 이 사이코패스로부터 벗어나고 싶어하며 수준에게 쿠시다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묻지만 수준은 쿠시다가 아침에 그녀의 방 앞에서 기다리고 있어서 함께 걸어야 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엘리베이터를 나선 후 수준은 자기 갈 길을 가고 쿠시다는 춥다고 투덜대자 비반의 하나미가 그곳에 온다. 그녀는 쿠시다에게 인사한 후 그들의 반이 개인 점수를 받았는지 묻지만 쿠시다는 거절한다. 그들이 반으로 돌아가자 진실이 드러나는데 세이는 학교 시스템에 문제가 있어 점수 지급이 늦어진다고 말하며 모두 돈이 없어 화를 낸다. 그날 후에 하나미는 쿄타를 불러내어 누군가가 자신에게 고백하려 한다고 조심스럽게 말한다. 그녀는 그에게 같은 반 친구가 보낸 편지를 보여주지만 그에게 아무런 감정이 없다. 게다가 그녀는 그를 제대로 거절하는 방법을 모른다. 그래서 그녀는 쿄타에게 남자친구인 척하여 짝사랑하는 사람을 겁주게 해달라고 부탁한다. 그녀의 연기에 참여하는 것에 대해 확신하지 못하던 중 갑자기 하나미의 반 친구가 그곳에 온다. 쿄타와 함께 있는 호나미를 보고 그녀는 마음이 상합니다. 호나미가 자연의 조이스틱 가지고 노는 걸 좋아하는 이성애자이며 레즈비언에 관심 없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그들이 사귀는지 확인하려고 하지만 호나미는 주저합니다. 쿄타는 자신들 앞에 있는 여자아이가 고백하려던 아이라는 것을 알아챕니다.
그는 그들이 그저 친구일 뿐이라고 밝히고 호나미에게 누군가에게 마음을 고백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말합니다. 그는 호나미에게 그 여자아이에게 기회를 주라고 말하고 만약 잘 되면 그들의 쇼를 보고 싶다고 합니다. 그는 그렇게 말하고 떠나고 잠시 후 고백하려던 여자아이가 울면서 도망치는 것을 봅니다. 그 후 호나미는 쿄타에게 다가가 도와줘서 고맙다고 말합니다. 다음날 쿄타가 교실에 들어서자 긴장된 분위기가 감지되고 곧 일시반 학생 3명이 농구 연습 후 아무런 이유 없이 수도에게 폭행을 당했다며 고소장을 제출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수도는 자기 방어였다고 소리치지만 증거는 없다. 그는 농구부 정규 멤버가 된 것에 대해 시반 학생들이 질투했다고 주장하지만 아무도 그를 믿지 않는 것 같다. 쿠시다는 무슨 일이 있었는지 본 사람이 있는지 묻고 그의 옆에 앉은 분홍 머리 소녀는 너무 불안해 보인다. 아무도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세이는 이 문제에 대한 공식 청문회가 일주일 후에 열리고 수도의 징계가 결정될 것이라고 말한다. 전 학급이 그에게 등을 돌리고 그가 학교에서 퇴학당하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한다. 그렇지 않으면 이번 달에도 점수를 받지 못할 수도 있다. 스즈유는 쿄타에게 자신의 생각을 묻고 그는 아직 의견이 없다. 스즈유는 이번 달에 수도가 퇴학당하면 걱정거리가 하나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쿄타는 학급 학생이 퇴학당하면 숨겨진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갑자기 반장 요스케가 모두에게 수도의 무죄를 입증할 증거와 목격자를 찾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쿠시다는 그 움직임에 동참하고 심지어 쿄타까지 돕도록 설득합니다. 하지만 스즈유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조용히 교실을 나갑니다. 쿄타, 쿠시다, 그리고 바보 3인조의 덤보일. 이는 아무것도 찾지 못하고 포기하려는 순간 하나미가 달려옵니다. 그녀는 사건 요약을 듣고 쿠시다에게서 자세한 내용을 알아냅니다. 자신은 아무것도 모른다고 주장하지만 알게 되면 알려주겠다고 약속합니다. 쿠시다는 그 제안을 받아들이려 하지만 쿄타는 뭔가 수상쩍은 낌새를 눈치챕니다. 아마도 하나미가 그를 보고 흥분해서 젖은 냄새일지도 모릅니다. 그녀는 지난번 일 때문에 자신에게 빚이 있다며 배신하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나중에 쿄타는 디지털 게시판에 목격자를 찾는 메시지를 발견하고 1B 반장인 하나미에게 연락하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1B 반장이 그에게 와서 이미 목격자의 편지를 받았다고 말합니다. 하나미가 편지를 읽고 그 내용은 수도와의 사건에 연루되었지만 농구부원이 아닌 소년에 관한 것이라고 밝힙니다. 메시지에 따르면 그는 중학교 때 말썽꾸러기였고 사람들과 자주 싸웠다고 합니다. 비반 반장은 그 말썽꾸러기와 다른 두 소년이 수도에게 맞았다면 수도는 브루스리의 환생이거나 그들이 수도를 함정에 빠뜨리려 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미는 익명의 목격자에게 포인트를 보내 감사를 표하고 싶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모릅니다. 쿄타는 방법을 알고 있고 하나미는 완전히 경계를 풀고 그에게 자신의 스마트폰을 보여줍니다. 그 후 하나미는 떠나지만 쿄타는 그녀가 250만 포인트 이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아채고 어떻게 그렇게 많은 포인트를 가지고 있을지 궁금해합니다. 그는 자신의 방으로 돌아오지만 이미 복제한 열쇠 덕분에 바보 3인조와 쿠시다가 이미 그곳에 와 있습니다. 목격자에 대한 조사 결과를 논의하려 하지만 쿄타는 그들을 무단 침입으로 신고할까 말까 고민하느라 바쁩니다. 그때 수준이 초인종을 누르지만 다른 학생들의 신발을 보고는 돌아서려 합니다. 쿄타는 그녀를 붙잡고 적어도 목격자 상황에 대해 알아낸 것을 말해달라고 합니다. 수준은 그들에게 분홍색 머리의 덕후인 사쿠라가 목격자라고 말하고 쿠시다는 즉시 그녀에게 전화하지만 받지 않습니다. 쿄타는 수준에게 왜 사쿠라가 목격자라고 생각하는지 묻고 그녀는 쿠시다가 목격자들에게 일어서라고 했을 때 사쿠라만 수상하게 행동했다고 밝힙니다. 수준은 사쿠라가 증언하고 모두가 수도가 정당방위였다는 것을 알게 되더라도 의미가 없을 거라는 수수께끼 같은 말을 합니다. 그 후 모두 방을 나서고 쿄타가 침대에 누워있자 쿠시다가 다시 그를 찾아옵니다. 그녀는 수준이 방을 나서기 전에 했던 말의 의미를 알고 싶어하고 그들은 산책을 하며 쿄타는 수도가 모두에게 싫어지도록 행동한다고 설명합니다. 그래서 증거가 없더라도 그의 부정적인 이미지만으로 판사들을 설득하기에 충분합니다. 쿠시다는 이를 달가워하지 않지만 쿄타는 다른 방법은 없다고 말합니다. 그는 수도를 돕고 싶다면 최선을 다하라고 말하고 그녀는 친구이기 때문에 그를 돕겠다고 맹세합니다. 그녀는 쿄타에게 조언에 감사하고 내일 사쿠라와 단둘이 이야기하겠다고 약속합니다. 다음 날 쿠시다는 그녀와 이야기하러 가고 쿄타와 수준은 무서운 스토커처럼 근처에서 엿듣습니다. 사쿠라는 수도의 이름을 듣고 불안해하며 도망치려 하고 쿠시다가 그녀의 손을 잡자 소중히 여기던 카메라와 함께 넘어집니다. 그녀는 즉시 카메라를 확인하고 더 이상 작동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세상에 숨기고 있는 어두운 비밀을 드러낼 수 있기 때문에 이 사건에 휘말리고 싶지 않아 쿠시다를 두고 도망칩니다. 표타는 쿠시다가 남의 사적인 공간을 침범해도 방어기제가 발동하지 않은 레벨 999의 외향적인 성격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사쿠라는 마치 관계를 맺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처럼 그녀를 거부했습니다. 다음 날 사쿠라는 카메라 수리를 위해 쿠시다와 쿄타에게 쇼핑센터의 전자제품 매장에 함께 가자고 부탁합니다. 쿄타는 자신이 꼭 따라갈 필요가 있느냐고 묻고 전자제품 매장의 무서운 변태 점원을 보고 그 이유를 알게 됩니다. 사쿠라는 그의 행동에 두려워하고 쿄타는 이것이 그녀가 진정한 알파남의 지원이 필요했던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점원은 카메라 수리에 이틀이 걸린다고 말하며 사쿠라에게 주소와 연락처를 남겨달라고 합니다. 그녀는 변태에게 자신의 정보를 주는 것을 두려워하고 쿄타는 그녀의 손에서 펜을 가져와 자신의 정보를 적습니다. 그는 음흉한 점원에게 수리가 끝나면 자신에게 연락하라고 말합니다. 나중에 사쿠라는 쿄타와 쿠시다에게 함께 와줘서 고맙다고 말하지만 여전히 너무 불안해합니다. 쿠시다가 화장실에 간 후 그녀가 없으니 분위기가 갑자기 어색해졌다. 그러자 사쿠라가 용기를 내어 쿄타에게 수도에 대해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좋을지 물었다. 쿄타는 마음 가는 대로 하라고 했고 사쿠라는 입을 다물면 후회할 것 같다고 말했다. 쿄타는 쿠시다가 이야기하려고 했는데 왜 자신에게 조언을 구했냐고 묻자 사쿠라는 그의 눈이 무섭지 않아서라고 대답했다. 쿠시다가 진짜 모습을 보여주었을 때의 눈빛을 떠올리며 그는 즉시 그녀의 말뜻을 알아챘다. 그는 사쿠라가 쿠시다를 완전히 신뢰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그녀의 본능이 스파이더맨의 거미 감각과 맞먹는다고 생각했다. 그는 그녀를 돕기로 결심하고 다른 사람을 돕는 행동에 대한 생각은 모두 버리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라고 말했다. 자신을 위해 증언하라고 말했고 사쿠라는 그에게 감사했다. 쿠시다는 곧 그곳에 도착하여 쿄타에게 나중에 방문하겠다고 말한다. 그들은 기숙사로 돌아가고 쿠시다는 쿄타에게 사쿠라의 유일한 팬페이지를 보여준다. 사진 속 사쿠라의 모습은 조금 달라 보이지만 그들은 그녀가 수도를 위해 증언하는 것을 주저했던 이유가 자신의 신원을 보호하기 위해서였다는 것을 깨닫는다. 갑자기 쿠시다는 사쿠라로부터 이메일을 받고 그녀는 갑자기 증인으로 나설 의향을 보인다. 다음 날 수업 시간에 스즈는 하루 종일 쿠시다와 함께 시간을 보낸 쿄타에게 따진다. 자신이 쿄타의 메인 여자친구라고 착각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녀는 쿄타가 더 글래머러스한 여자애에게 더 많은 관심을 주는 것에 질투심을 감추지도 않는다. 그 후 그녀는 그에게 수도 사건에 대한 청문회가 오늘 수업 후에 열릴 것이라고 말한다. 양측이 모두 참석한 가운데 학생회실에서 청문회가 열린다. 유 마나부와 학생회 서기가 거기에 있고 세이는 그런 작은 신문에서 글을 보게 된 것이 정말 우연이라고 말합니다. 쿄타는 마나부가 여기 있기 때문에 스즈는 너무 긴장해서 자신의 진정한 잠재력을 발휘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신문이 시작되고 서기는 별관으로 불려가 그곳에서 습격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양측의 진술을 읽습니다. 스도는 자신이 새 학생을 때렸지만 자기 방어였다고 주장합니다. 쿄타는 상황이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돌아가지 않고 스즈는 도움이 될 만한 어떤 행동도 하지 못하는 것 같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스도의 무죄를 증명할 증거가 없고 마나부는 그에게 유죄를 선고하려 하고 있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다고 생각한 쿄타는 갑자기 스즈의 몸을 더듬으며 일어서도록 합니다. 그녀는 당황하고 그에게 화가 났지만 그는 그녀에게 싸우지 않으면 질 것이라고 말합니다. 스즈는 비참한 모습에서 벗어나 부상당한 학생들을 신문하기 시작한다. 그녀는 그들의 진술을 믿지 않고 수도가 부상 없이 3명을 동시에 이길 수 없다고 싸우고 싶지 않았다면 그렇게 심하게 얻어맞지도 않았을 것이라고 말한다. C반 학생들은 계속해서 수도가 먼저 공격했다고 말하고 스즈는 마침내 목격자를 부르기로 결정한다. 사쿠라가 그녀의 부름에 따라 방에 들어오고 몹시 무서워하지만 C반 학생들이 먼저 수도를 공격하는 것을 보았다고 인정한다. C반 담임은 그녀의 말을 믿지 않고 사쿠라가 자신의 반 친구를 감싸기 위해 거짓말을 한다고 생각한다. 그는 스즈가 소심한 소녀를 조종하여 목격자로 만들려 한다고 비난하지만 사쿠라가 증거가 있다고 선언한다. 그녀는 자신이 찍은 사진이 담긴 SD 카드를 건네주며 그날 부속 건물에서 사진 촬영을 했다고 말한다. 올리펜즈 언급은 자연스러운 한국어 표현으로 변경. 그녀는 수도가 C반 새 학생에게 몰린 사진을 가지고 있다. C반 담임은 이제 수세에 몰렸지만 여전히 우위를 점하고 있다는 듯 태연하게 사진은 아무것도 증명하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자신의 학생들에게도 일부 잘못이 있었을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하며 수도는 2주 정학, 자신의 학생들은 1주 정학의 타협안을 제시합니다. 키요타는 이것이 소울 굿맨 수준의 거래라는 것을 알고 수준에게 의견을 구합니다.
수즈는 일어서서 수도에게 심각한 태도 문제가 있으며 그 문제를 해결해야 하고 그것에 대해 생각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녀는 그가 이 사건에 대해 유죄라고 인정하지 않으며 합의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수즈는 이 사건 전체가 시반 학생들에 의해 조작되었으며 수도는 진정으로 무죄라고 주장합니다. 양측 모두 마나부에게로 눈을 돌려 자신들이 피해자라고 설득하려 하고 마나부는 그들 중 한 명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는 자신의 결정을 내일 저녁 4시에 발표하겠다고 알립니다. 만약 그때까지 더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하는 사람이 없다면 그는 모든 당사자에게 엄중한 처벌을 내릴 것입니다. 그 후 스즈는 이 작은 법정 드라마에서 지고 싶지 않다는 생각에 자기 갈 길을 갑니다. 사쿠라는 처음부터 나섰더라면 일이 더 좋았을 거라고 말하며 기요타에게 사과합니다. 바로 그때 마나부와 그의 비서가 나와서 기요타를 조롱하며 오늘 여기에 어떤 전략을 가지고 왔다고 생각했냐고 말합니다. 그는 체스도 체커도 하지 않는다고 대답합니다. 그러자 마나부는 사쿠라에게 돌아서서 그녀가 전에 말한 것을 증명할 수 없다면 거짓으로 간주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녀는 긴장하지만 기요타가 그녀를 믿는다고 말하자 마나부는 갑자기 모든 관심을 그에게 집중시켜 그에게 벽치기를 하고는 그 소녀의 말이 진실이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느냐고 묻습니다. 다음 날 기요타와 스즈는 수도의 무죄를 증명할 증거를 찾습니다. 그들은 싸움이 있었던 별관으로 가서 거기에 보안 카메라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스즈는 갑자기 아이디어가 떠올라 그것을 시험해보려고 뒤에 남고 기요타는 혼자 앉아있는 사쿠라에게 돌아갑니다. 오늘 이전에 그녀는 자신의 실제 신원을 안다고 주장하는 스토커로부터 올리팬즈와 팬미안의 많은 댓글을 받았습니다. 그녀는 두려워했고 그러다가 사물함에서 많은 편지를 발견했는데 그중 일부에는 그녀가 시장에 있을 때 찍은 사진이 있었습니다. 사쿠라는 속수무책이었고 자신이 큰 위험에 처해 있다는 것을 깨닫고 무너져 내렸습니다. 키요타는 그녀가 긴장한 것을 알아채고 오늘 증언할 필요가 없으니 편안하게 있으라고 말합니다. 그는 그녀 덕분에 수도와 반 친구들이 안전할 것이라고 말하며 무슨 일이든 도움이 필요하면 자신에게 오라고 합니다. 사쿠라는 그의 말을 듣고 자신감을 느끼지만 그에게 자신의 문제를 이야기하려는 순간 키요타는 쿠시다로부터 수사에 관한 메일을 받습니다. 그는 사쿠라에게 사과하고 나중에 이야기를 들어주겠다고 약속합니다. 사쿠라는 미소 지으며 괜찮다고 말하지만 그는 그녀에게서 이상한 점을 눈치챕니다. 키요타는 그 후 별관으로 가는데 쿠시다로부터 목마른 함정 메시지를 받은 시반 3명의 부상당한 남학생들이 도착합니다. 키요타는 쿠시다는 오지 않고 자신이 그들을 부른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 남학생들은 다른 남학생과 어울릴 생각이 없었고 그저 수도가 먼저 공격을 시작했으니 그가 처벌받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들이 떠나려 하자 스즈메는 그들을 멈추며 지금 떠나면 평생 후회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그녀의 말도 들을 생각이 없었기에 스즈메는 벽에 있는 감시 카메라를 가리키고 그들은 놀랍니다. 그들 중 한 명은 카메라가 항상 있었다면 스즈메는 이미 그들이 먼저 수도를 때렸다는 증거를 가지고 있으니 심리게임을 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기요타는 그 증거가 있어도 수도가 폭행한 것은 범죄이므로 보안 영상도 함부로 사용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고는 수도는 가벼운 처벌을 받겠지만 세 사람은 거짓말을 하고 심지어 학생회장까지 끌어들였으니 퇴학을 당할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기요타는 학교가 그들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지 시험하고 있으며 그래서 학교 측에서 아직 아무 말도 하지 않은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두 소녀는 무너지고 정말로 퇴학당할까봐 두려워합니다. 그들은 거짓말을 했다고 인정하고 학교에서 관대하게 대해주기를 바라지만 그들의 리더는 밀고자가 되려 하지 않습니다. 스즈무는 두 학급 모두를 구할 아이디어를 제시하고 기요타는 그에 덧붙여 소년들에게 고소를 취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아무도 처벌받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리더는 상사에게 지시를 받으려고 전화하지만 스즈무는 그의 휴대전화를 빼앗고 그에게 정신 좀 차리고 설탕 아빠에게 모든 결정을 의존하는 것을 그만두라고 말합니다. 그는 그녀를 때리려 하지만 카메라를 발견하고 멈춥니다. 다른 남자애들이 그를 설득해서 진정시키고 결국 고소를 취하합니다. 그 후 키요타는 자신에게 빚이 있다며 그를 위해 감시 카메라를 사준 하나미를 만납니다. 그는 그녀에게 빌린 포인트를 갚겠다고 약속하던 중 사쿠라의 전화를 받습니다. 사쿠라는 그의 도움을 요청하지만 전화는 갑자기 끊깁니다. 키요타는 그녀에게 전화를 걸어보지만 사쿠라는 전자제품 가게 점원인 스토커에게 벽에 밀쳐져 있습니다. 그가 자신이 그녀를 집으로 데려가 지하실에 가둘 것이라고 말하자 사쿠라는 절망에 빠집니다. 그녀는 바닥에 쓰러지며 키요타가 위험에 처하면 도와주겠다고 약속했던 것을 떠올립니다. 그녀는 휴대폰을 향해 달려들지만 점원이 그녀를 잡아 다시 바닥에 눕힙니다.
그녀에게 함부로 하려는 순간 키요타가 나타나 그가 여자를 괴롭히는 모습을 사진으로 찍습니다. 키요타는 가게 주인에게 내일 뉴스에 나올 거라고 말하고 감옥에 가면 남의 심부름이나 할 인간처럼 보인다고 말합니다. 그 남자는 도망치려 하지만 하나미는 이미 경비원들과 함께 그 남자를 체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사쿠라의 팬이라고 계속 횡설수설하며 사쿠라가 자신을 매우 좋아한다고 말합니다. 사쿠라는 그에게 화를 내며 자신은 그의 팬이 아니며 다시는 같은 공기를 마시고 싶지 않다고 말합니다. 그 남자는 흥분하여 경비원들이 그를 끌고 갈 때 사쿠라에게 욕설을 퍼붓습니다. 하나미는 절차를 처리하기 위해 그들을 따라가고 키요타는 스토커 기질로 연락처를 알고 있는 모든 여자들을 추적하기 때문에 사쿠라를 추적할 수 있었다고 사쿠라에게 알립니다. 사쿠라는 자신이 얼마나 비참한지 푸념하지만 키요타에게 도움을 준 것에 감사하며 앞으로 더 자신감 있는 사람이 되겠다고 약속합니다. 한편 세이는 스즈네를 옥상으로 불러 C반 남학생들을 물러나게 한 방법을 묻습니다. 스즈네는 자세한 내용을 말해주지 않고 누구의 아이디어였는지도 밝히지 않습니다. 세이는 스즈네의 비밀을 지켜주지만 진정으로 어떤 반에 도달하고 싶다면 너무 늦기 전에 기요타가 어떤 사람인지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스즈네는 세이의 말뜻을 묻고 세이는 기요타가 자신의 진짜 능력을 비밀로 한 채 모두를 돕는 것이 이상하지 않냐고 질문합니다. 세이는 학교에 따르면 디바는 모든 결함 있는 학생들이 있는 곳이며 그 중에서 기요타가 가장 부서지고 결함이 많은 것 같다고 말합니다. 한편 기요타는 자신의 반으로 돌아가는 길에 마나부와 그의 비서를 만납니다. 마나부는 C반 남학생들이 항의를 철회했다고 알려주며 이것이 사쿠라의 말이 거짓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기요타의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요타는 어떠한 공로도 필요 없다고 말하며 그것은 모두 스즈네의 계획이었다고 합니다. 마나부는 자신이 너무 똑똑해서 방치할 수 없다고 생각하며 학생의 직책을 제안한다. 키요타는 최소한의 노력만으로도 싫다고 거절한다. 마나부는 그의 결정을 받아들이지만 그를 포기하지 않겠다고 말한다. 그는 떠나고 키요타는 스즈네가 그동안 계속 있었고 모든 것을 들었다는 것을 알아챈다. 둘은 기숙사로 함께 가고 횡단보도에서 기다리면서 스즈네는 그에게 가짜 감시 카메라를 이용하는 계획을 세우도록 자신을 조종했는지 묻는다. 키요타는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며 앞서가지만 스즈네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며 그를 멈춘다. 그녀는 그의 목표가 무엇인지 알고 싶어하고 그는 그저 평화로운 학교 생활을 하고 친구들을 돕고 싶다고 대답한다. 스즈네는 그가 누구도 돕지 않는 타입이라며 그건 거짓말이라고 말한다. 그녀의 말에 갑자기 기요타는 어린 시절 다른 아이들과 함께 이상한 시설에 있었던 트라우마를 떠올립니다. 친구들이 갑자기 쓰러져 발작을 일으키고 그는 차갑게 지켜볼 뿐이었습니다. 기요타의 얼굴이 순간 어두워지며 그는 스즈네에게 원하는 대로 A반에 진학하도록 돕겠지만 자신의 과거에는 간섭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한편 C반 반장은 수도 사건에 연루된 3명의 부상당한 남학생들과 만납니다. 그는 그들에게 빨간 머리 여자아이를 퇴학시키도록 지시했던 사람이었고 그들이 실패한 것에 불만을 표합니다. 곧 여름방학이 시작되고 스즈네는 방에서 공부만 합니다. 어느 날 스즈네가 샤워를 마치고 나오자 기요타가 전화를 걸어옵니다. 스즈네는 계속 전화를 받지 않지만 기요타는 끈질기게 전화를 걸어받게 합니다. 그는 스즈네에게 함께 수영장에 가자고 제안합니다. 처음에는 거절하지만 기요타가 디반 전체를 위해서라고 하자 결국 함께 가기로 합니다. 기요타는 남자애들이 다 변태가 돼서 여자애들을 몰래 훔쳐보려 한다고 밀고 합니다. 그걸 막으려 해도 뒤에서 몰래 할 거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패하게 만들려고 하고 스즈네는 그걸 돕기로 합니다. 그런데 바로 요스케와 그의 여자친구를 만나 비웃음을 삽니다. 한 달 동안 방에서 나오지 않아 죽은 줄 알았다고 합니다. 요스케는 스즈네에게 같이 놀자고 하지만 스즈네는 친구 사귈 생각이 없습니다. 그렇게 말하지만 스즈네는 기요타, 쿠시다, 사쿠라와 함께 수도와 바보 3인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들이 늦잠을 자서 사과하며 뛰어오지만 사쿠라는 그들이 수영장 쪽에서 온 것을 지적합니다. 여자 타리시를 훔쳐보려다 실패해서 모수부호로 이야기했던 것을 알게 되어 당황했습니다. 그때 그들은 수영장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비반 하나미와 친구들을 만난다. 다른 사람들이 비치발리볼을 하고 팬서비스 특별 에피소드를 즐기는 동안 남자아이들은 여자 탈의실에 카메라를 몰래 설치하려는 특별팀을 꾸린다. 그들은 실패하고 임무를 중단하기로 하지만 C반 리더가 부하들과 함께 와서 작업 중 표지판을 무시한다. 팀원이 C반 리더에게 들키는 것을 막기 위해 수도가 나서서 그를 막는다. 곧 학교의 거물급 인물들이 모두 그곳에 와서 상황이 긴장된다. 한편
디반 팀은 비치 발리볼에서 지고 있고 스즈는 그 이유가 교타가 주변에 비키니를 입은 여자아이들에게 정신이 팔려서라고 생각한다. 탈의실 근처에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하면서 그들의 경기는 갑자기 중단되고 모든 남자아이들은 탈의실에 갇힌 친구를 돕기 위해 간다. 교타도 탈의실의 시선을 돌리라는 메시지를 받고 남자아이들을 돕기로 결심한다. 그는 스즈네에게 돌아서서 MLK의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연설을 하도록 자신이 찾을 수 있는 가장 높은 곳으로 올라가도록 설득합니다. 계획은 성공했고 그녀는 A반으로의 승급에 대한 연설을 통해 모두를 불러 모았고 반 친구들에게 탈의실에서 벗어날 기회를 주었습니다. 그날 후에 스즈네는 교타에게 찾아가 그가 전에 말했던 대로 여자 탈의실에서 카메라를 발견했다고 말합니다. 그녀는 카메라를 가져다가 안전하게 처리하여 어떤 문제도 발생하지 않도록 했습니다. 그는 그녀에게 수영장이 재밌었냐고 묻고 그녀는 혼자 공부하는 걸 더 좋아하기 때문에 재미없었다고 대답합니다. 교타는 그녀에게 감명받지 않고 그녀를 수영장에 밀어넣습니다. 그녀를 적게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모른 채 그가 그녀를 꺼내려고 하자 그녀는 복수로 그를 안으로 끌어들입니다. 하지만 쿠시다는 그들이 장난치는 줄 알고 물을 튀기기 시작합니다. 나머지 친구들도 합류하여 즐거운 시간을 보냅니다. 밤에 스즈는 교타로부터 단체 사진을 받고 마침내 미소를 지으며 즐거웠다고 인정합니다. 며칠 후 1학년 학생들은 학교 지원으로 호하 유람선에서 휴가를 갑니다. 교타는 극장에서 세이와 이야기하려고 가는데 세이는 그에게 어떤 남자가 학교에 연락하여 그를 퇴학시키라고 했다고 알립니다. 교타는 그 사람이 누구인지 모르지만 정당한 이유 없이는 그를 퇴학시킬 수 없다고 대답합니다. 세이는 그가 옳고 그가 여기 학생인 한 규칙이 그를 보호할 것이지만 문제를 일으키면 상황이 달라질 것이라고 말합니다. 교타는 자신은 문제가 될 만한 일을 할 의향이 없다고 말하지만 세이는 그의 의도는 자신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으며 자신이 그를 문제라고 생각하면 학교도 그렇게 믿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녀는 그에게 거래를 제안합니다. A반 진입을 진지하게 목표한다고 약속하는 대가로 그녀는 그를 감싸주고 자신의 세탁하지 않은 옷들을 몇 벌 줄 것입니다. 그는 5월까지 NN을 완료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녀의 제안을 거절하고 자리를 뜨려 하지만 세이는 그를 퇴학시키겠다고 협박하며 자유를 빼앗겠다고 합니다. 효타는 분노하여 그녀의 옷깃을 잡지만 세이는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지금 당장 결정하라고 합니다. 그는 그녀의 제안을 받아들이지만 자신을 조종하려 한 것을 후회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세이는 그에 대한 답으로 미소를 지으며 자신의 삶은 이미 후회로 가득 차 있다고 말합니다. 효타는 옥상에 올라가 신선한 공기를 마시며 평범하고 평화로운 삶을 사는 것이 이제 쉽지 않다는 것을 깨닫지만 호하 크루즈 선상의 삶을 사는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치고는 어울리지 않습니다. 배에는 최고급 레스토랑, 극장, 수영장, 심지어 스파까지 있으며 모든 학생들은 3위 1%의 삶을 살 기회를 얻게 되어 기뻐합니다. 여학생들은 수영장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변태 소년들은 그들을 훔쳐봅니다. 바보 3인조 중 한 명인 덤보는 쿠시다에게 자신의 마음을 고백하기로 결심하고 친구들은 그를 응원합니다. 하지만 단둘이 만났을 때 그는 그녀에게 성대신 이름으로 불러달라고만 부탁할 수 있었다. 쿠시다는 전혀 개의치 않았고 심지어 그를 이름으로 불렀고 그는 그 자리에서 절정에 달했다. 수도와 덤보도 친구의 성공을 보고 자극을 받아 이제 자신들의 짝사랑 상대에게 다가가려 한다. 수도는 스즈와 친해지고 싶어하고 다른 친구는 사쿠라를 노리는데 효타는 이미 둘 다 안쓰러워한다. 친구도 아닌 지경에 이를 것이 뻔하기 때문이다. 그 후 그들은 식당에 가서 음식이 정말 무료인지 궁금해한다. 웨이터가 다가와 자리에 안내하기도 전에 그들 중 한 명이 야만인처럼 큰 소리로 주문을 받으라고 소리쳐서 창피를 당한다. L클래스 학생이 그들의 무례함을 비웃자 수도는 그와 시비를 건다. 하지만 L클래스 부두목인 카츠라기가 그의 반 친구의 무례함을 제지하고 수도와 그의 친구들에게 더 많은 점수를 얻고 싶다면 예의를 배우라고 말한다. 효타는 카츠라기를 알고 있고 그가 그들 학년 최고의 인재 중 하나라는 것을 알고 있다. 나중에 방에서 세이의 제안을 생각하며 쉬고 있을 때 요스케가 그를 방문한다. 그는 효타를 친구들과 어울리라고 초대하지만 그 뒤에는 다른 의도가 있는 것 같다. 효타는 한참 동안 침묵을 지키고 결국 요스케는 스즈네와 좋은 관계를 맺는데 그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다. 그는 반이 발전하려면 스즈네가 모두와 함께 일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효타는 모두가 자신을 스즈네에게 접근하는 VPN처럼 대한다는 사실에 기분이 좋지 않지만 답을 하기도 전에 요스케는 여자친구에게서 전화를 받고 파티에 간다. 그 직후 스즈네는 이 여행이 단순한 휴가가 아니고 더 중요한 무언가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며 효타를 주스 라운지로 부른다.
표타는 그들의 배가 학교 소유의 섬에 있는 기숙사로 향하고 있다는 것을 떠올리고 거기서 무언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느낀다. 갑자기 시반 반장인 류운이 와서 스즈네 옆에 앉습니다. 그는 스즈네가 부속 건물에 고정 감시 카메라를 설치하여 수도를 구한 계획을 칭찬한 뒤 작업을 걸기 시작합니다. 스즈네는 그를 뿌리치지만 류운은 계속 스킨십을 시도하고 심지어 그녀의 동의 없이 사진까지 찍습니다. 다음에 자신이 직접 처리하겠다고 말하고 떠나려는 순간 그의 여자친구인 에부키가 나타납니다. 류운이 다른 여자들과 어울리는 것을 본 에부키는 화가 납니다. 하지만 류운은 아무렇지도 않게 대합니다. 그는 에부키에게 밤에 자기 방으로 와서 하고 싶은 말을 하라고 하고 보보장구를 가져오라고 합니다. 에부키가 주먹을 날리지만 류운의 경호원이 막아서고 그가 따라오려 하자 레일에 부딪히게 합니다. 표타가 일으켜주려 하지만 에부키는 그의 손을 거칠게 뿌리치고 스즈네는 시반이 붕괴 직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날 밤 늦게 사쿠라는 교타에게 혼자 만나자고 전화합니다. 오늘 밤 꼭 하고 싶은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교타가 갑자기 나타나자 사쿠라는 하고 싶었던 말을 잊어버립니다. 다행히 교타는 사쿠라가 무슨 말을 했는지 듣지 못했다고 말하고 사쿠라는 반 친구들과 잘 지내는 방법을 묻고 싶었다는 변명을 합니다. 교타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하고 사쿠라는 그의 손을 잡고 고맙다고 말하지만 그때 쿠시다가 나타납니다. 사쿠라는 놀라서 교타의 손을 놓고 도망치고 두 사람은 혼자가 됩니다. 쿠시다는 아름다운 별이 빛나는 하늘을 가리키고 교타는 다시 그녀의 어두운 면을 떠올립니다. 그는 자신의 방으로 돌아가려 하지만 쿠시다는 갑자기 다시 어두운 면을 드러내며 그를 멈추라고 합니다. 그녀는 그의 셔츠를 잡고 그의 등에 기대며 자신을 경계하는지 묻습니다. 표타가 고개를 끄덕이자 쿠시다는 갑자기 평정을 되찾고 방금 전의 부정적인 태도에 대해 사과한다. 그녀는 그를 자신의 방으로 초대하려 하지만 그의 무표정한 얼굴을 보고는 그냥 가버린다. 다음 날 아침 표타가 침대에 누워있는데 선장이 섬에 접근하면서 풍경을 보기 위해 모든 학생들에게 갑판으로 나올 것을 요청하는 소리가 들린다. 그는 갑판으로 나가 모두가 그들이 갈 열대 섬을 응시하고 있는 것을 발견한다. 그 후 곧 모든 학생들은 트레이닝복으로 갈아입고 줄을 선다. 세이는 그들에게 곧 섬에서 일어날 일에 대한 지시를 받을 것이라고 말한다. 섬의 개인 소지품을 가져갈 수 없으며 GPS가 장착된 피트니스 트래커를 신분증으로 받게 될 것이라고 한다. 세이는 섬에서 피트니스 트래커를 제거하면 처벌받는다고 설명하고 스즈는 학교가 정말 신중하게 대처하고 있다고 말한다. 얼마 후 담임 선생님께서 자세한 설명을 시작합니다. 선생님은 이것이 무인도에서 일주일 동안 생존해야 하는 첫 번째 특별 시험의 시작이라고 선언합니다. 이어서 학생들은 몇 가지 기본 물품만 가지고 섬에 버려집니다. 그들은 큰 텐트 2개, 성냥 한 상자, 배낭, 그리고 자외선 차단제를 받았습니다. 요수가 가지고 있는 물품 목록을 차분히 읽는 동안 다른 학생들은 맨 vs 와일드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어 야생에서 생존하는 방법을 몰라 긴장합니다. 그들은 야생에서 생존하는 법을 몰랐습니다. 그들은 음식, 물, 바비큐 도구 등을 살 수 있는 300점의 특별 이벤트 포인트도 받았습니다. 뒷자리 학생들은 포인트를 다 쓰고 즐겁게 놀고 싶어 하지만 요수는 남은 특별 포인트가 모두 학급 점수에 추가되기 때문에 그러고 싶지 않습니다. 그는 나머지 설명서를 읽고 질병이나 중상, 환경오염, 점호 불참, 서로 또는 다른 반 학생들에 대한 범죄 행위로 감점을 받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들은 섬에 숨겨진 특별한 장소를 찾는 것으로 또다시 점수를 낭비하고 있습니다. 몇몇 여학생들은 섬 생활을 편하게 하기 위해 점수를 사용하고 싶어 하지만 다른 학생들은 가능한 한 점수를 모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 학교에서의 순위를 높일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요수의 여자친구는 여학생들이 적어도 제대로 된 화장실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다른 여학생들을 이끌지만 앤드류 테이트펜은 여자라고 해서 특별 대우를 받을 필요는 없다고 말합니다. 다른 남학생들도 그에게 동조하며 여학생들과 다투기 시작하고 교타와 수준이는 이 시험이 생각보다 더 까다로울 것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 후 모두 숲으로 흩어져 적절한 야영지를 찾아 식량을 구하러 갑니다. 수준이는 불안한 표정을 짓고 교타에게 자연 속에 있는 것과 다른 사람들과 함께 있는 것은 자신이 가장 싫어하는 두 가지인데 그것이 여기서 합쳐졌다고 말합니다. 곧 모두 휴식을 취하고 요수는 테이트펜을 설득하여 여학생들의 건강을 위해서는 별도의 화장실이 필요하며 그것은 오히려 성적 향상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 후 그는 적당한 캠핑 장소를 찾는데 동참할 사람이 있는지 묻습니다. 표타와 사쿠라를 포함해 9명의 학생들이 자원했고 3명씩 팀을 이룹니다. 표타는 사쿠라와 곤지, 자칭 우아함의 정점인 일본 판조니 브라보와 한 팀이 됩니다.
표타는 곤지가 정말 뛰어난 체력과 자신감을 가지고 있으며 레드불을 마신 원숭이처럼 나무에서 나무로 뛰어다닌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사쿠라는 그를 따라가는데 어려움을 겪고 표타는 속도를 늦추지 않으면 길을 잃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곤지는 자신감 있게 이런 숲에서 길을 잃을 리 없다며 그래서 계속해서 나뭇가지에서 나뭇가지로 뛰어다닌다고 말합니다. 결국 그는 표타와 사쿠라를 두고 떠나고 그들은 동굴을 발견합니다. 사쿠라는 그곳이 보너스 점수가 있는 특별한 장소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하고 표타도 동의합니다. 그때 그는 세이가 특별 지점과 보너스 점수에 대해 말했던 것을 떠올립니다. 특별 지점은 기본적으로 교토의 하드포인트와 같아서 반에 지정된 리더만이 특수 카드키를 사용하여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8시간 동안 보너스 점수를 유지할 때마다 보너스 점수 1점을 얻게 되며 리더는 8시간이 지나면 다시 점수를 획득해야 합니다. 게다가 특별 시험이 끝나면 각 반은 다른 반의 리더를 찾을 기회를 얻게 됩니다. 정답을 맞히면 정답 하나당 50점의 합격 점수를 얻지만 틀릴 경우 50점의 합격 점수를 잃게 되며 특별 지점에서 얻은 보너스 점수도 취소됩니다. 교토는 이 시험이 마치 숨바꼭질과 러시안 룰렛이 결합된 게임과 같다는 것을 알고 있으며 특별 지점을 정찰하여 적 리더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사쿠라는 동굴로 향하려 하지만 교토는 무언가를 눈치채고 즉시 그녀를 덤불 속으로 끌어들입니다. A반의 카츠라기가 카드키를 들고 동굴에서 나옵니다. 그와 함께 온 다른 학생은 이렇게 빨리 좋은 자리를 차지하게 되어 운이 좋다고 생각하지만 카츠라기는 배에서 이곳을 본 순간부터 눈독을 들였습니다. 그는 친구에게 A반 모두를 관리하는 것은 리더인 자신의 의무라고 공개적으로 말하지만 조금이라도 이상한 일에는 주의하라고 당부합니다. 그는 갑자기 이상한 점을 발견하고 나무 쪽으로 향합니다. 하지만 교타와 사쿠라는 간발의 차로 그에게서 무사하며 카츠라기가 떠난 후에야 교타는 내내 사쿠라의 얼굴에 대고 있던 손을 뗍니다. 그는 안도하지만 사쿠라는 새로운 취향을 가지게 된 것 같습니다. 그 후 그들은 동굴을 살펴본 뒤 자신의 반으로 돌아갑니다. 한편 덤보-1은 깨끗한 물과 풍부한 물고기가 있는 강가에 적합한 야영지를 찾았습니다. 그곳은 그들의 반 리더만이 담당할 수 있는 특별한 장소이기도 합니다. 여수가 회의를 소집하고 이곳을 기지로 삼고 8시간마다 특별 지점을 점령해 1점을 획득하기로 결정합니다. 다른 학생들은 지역을 은폐하여 리더의 신원을 숨기는 방법을 제안하지만 그러면 누가 리더가 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누군가 이름을 제안하기도 전에 쿠치다는 모두를 모아 얘기합니다. 그녀는 리더는 눈에 띄지 않고 책임감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녀는 스즈네의 이름을 제안하고 료스케는 즉시 동의합니다. 스즈네는 주저하지만 스노가 자신이 하지 않으면 자신이 리더가 되겠다고 하자 그녀는 빨리 책임을 맡습니다. 그 후 그녀는 특별 지점을 점령하고 다른 사람들은 캠프를 설치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강물을 마시는 것에 대해 불확실하지만 디스커버리와 내셔널 지오그래픽의 모든 생존쇼를 본 덤보-1은 물이 너무 깨끗해 완전히 안전하다고 믿습니다. 요스케는 조에게 뗄나무를 구해오라고 부탁하고 스즈는 함께 데려가려고 한다. 그녀는 육체 노동을 할 기분이 아니어서 텐트 안으로 들어가고 그래서 그는 사쿠라와 덤보-1을 데리고 간다. 덤보-2는 사쿠라에게 고백해볼까 생각하고 기회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녀는 내가 짝사랑하는 사람이 나를 무시하는 것처럼 그를 완전히 무시한다. 충분한 뗄나무를 모으고 캠프로 돌아가는 길에 그들은 나무 아래에서 부상당한 시반의 이부키를 발견한다. 그녀는 얼굴에 온통 멍이 들었고 손도 더럽다. 덤보-2는 본능적으로 그녀를 돕기 위해 달려들지만 교타는 잠시 그를 멈추고 함정이 없는지 확인한 후에야 가도록 한다. 그들은 이부키에게 반 친구들이 때렸는지 묻고 도움이 필요하면 그들의 반으로 데려가겠다고 제안한다. 그녀는 자신이 시반이기 때문에 그들의 적이라고 상기시키지만 사쿠라와 덤보-2는 고집한다. 캠프장에서 덤보-1은 자신의 캠핑 경험을 자랑하며 불을 피우고 쿠시다와 몇몇 여자아이들은 야생에서 찾은 온갖 과일들을 발견한다. 과일이 먹을 수 있는지 궁금해하자 덤보-1은 먹을 수 있는 과일과 먹으면 설사하며 죽을 수 있는 과일들을 모두 알려준다. 반에서 그의 순위가 갑자기 상승하고 관심을 받은 후 그는 여자아이들에게 자신들이 요구했던 별도의 화장실 마련에 반대했던 것을 갑자기 사과한다. 표타는 덤보-1이 생각보다 훨씬 괜찮은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놀란다. 그 후 요스케는 행사가 끝난 후 특별 포인트를 최소 120점 이상 유지해야 한다고 말하고 최대한 효율적으로 식비만 사용하는 계획을 세운다. 그것이 최소한의 기준이며 스스로 음식을 구하면 더 많은 포인트를 절약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 후 표타는 조용히 구석에 앉아있는 이부키에게 가서
상원에서 그녀의 운명을 결정할 때까지 기다리라고 말한다. 이부키는 자신이 쫓겨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표타는 그녀를 돕고 싶어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다고 말한다. 쿠시다가 와서 이부키에게 과일을 주는데 그녀는 여기 있는 모두가 4살짜리보다 속기 쉽다는 사실에 좌절합니다. 갑자기 수도가 코만지의 이름을 부르짖는 소리가 들리고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아보려고 교실로 달려갑니다. 그들은 그가 아픈 척 연기를 하고 배에서 회복하기 위해 섬을 떠났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규칙에 따라 그들의 반은 30점의 페널티를 받게 됩니다. 하지만 아픈 척 신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적인 놈은 컨디션이 최고조이고 달의 아름다움을 감상하며 배까지 헤엄쳐 갑니다. 생존 테스트 이틀째, 표타는 수수께끼 같은 시설에서의 과거를 떠올리며 물고기를 응시합니다. 소년들이 물고기 사냥에서 돌아오고 소녀들이 채집한 과일을 가지고 돌아오면서 성역할을 미묘하게 확인합니다. 그 후 요스케가 책임을 지고 학생들에게 불을 피우고 식량을 나누라고 지시합니다. 표타는 그가 모든 사람을 수월하게 이끄는 모습을 보며 그가 진정한 디반의 리더임을 생각한다. 이후 그는 대충 그린 지도를 가지고 스즈네와 함께 섬을 탐험한다. 스즈네는 그가 혼자 숲을 탐험하려는 적극적인 모습이 이례적이라고 말하고 표타는 시간을 보낼 다른 일이 없었다고 대답한다. 스즈네는 영역 경계를 순찰하는 것은 시간과 체력 낭비라고 말하고 그는 그녀의 말이 맞다고 말한다. 하지만 그는 스즈네를 노리는 것이 분명한 시반 리더 류엔과의 만남에 대해 다소 걱정하고 있다. 그들은 곧 비반의 야영지에 도착하고 하나미가 그들을 안내한다. 모두가 즐겁게 자신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스즈네는 그들의 단결과 규율에 감탄한다. 그녀는 디반과 비반이 동맹이라는 것을 확인하고 싶어하고 하나미가 답하려는 순간 길을 묻는 소년이 나타난다. 스즈네는 그가 다른 사람들과 다소 거리를 두는 것 같다고 말하고 하나미는 그가 C반 학생으로 캠프에서 쫓겨났다고 밝힙니다. 그 후 그들은 A반 캠프로 가고 스즈네는 그들에게 가까이 가기를 주저합니다. 하지만 표타는 그들이 A반이라는 이유만으로 겁먹지 않고 그들의 동굴 쪽으로 걸어갑니다. 스즈네는 마지못해 그를 따라가지만 동굴 입구에 도착하자마자 그녀는 주도권을 잡고 경비병에게 그들이 들어가는 것을 막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녀는 그들의 기지 안을 보는 것이 규칙 위반이 아니라고 말하지만 바로 그때 카츠라기가 사냥용 활을 들고 동굴에서 나옵니다. 그는 스즈네에게 안을 볼 수 있다고 말하지만 재미있는 짓을 하려고 한다면 그 결과를 감수하라고 말합니다. 갑자기 A반 학생들이 막대기를 무기로 들고 그들의 기지를 침입하려 할 경우를 대비하여 표타와 스즈네를 애워쌉니다. 그들은 어쩔 수 없이 떠나 C반 기지로 직접 갑니다. 분명히 미호는 파티하는 법을 알고 모두 해변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스즈네는 그들이 모터보트까지 샀다는 게 믿기지 않아요. 그때 소년이 오고 류에는 그들을 보고 싶어 해요. 그녀는 그가 무능한 리더라서 자신의 반에 고통을 안겨줄 거라고 말하지만 그는 몇백 점 때문에 즐거움을 멈추지 않을 거라고 대답해요. 스즈네는 자신이 여기 온 것을 후회한다고 말하고 류에는 그녀의 말을 좋게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녀는 그에게 이부키에 대해 묻고 그는 그녀가 불복종했기 때문에 1900년대처럼 혼쭐을 내주고 내쫓았다고 대답해요. 류에는 첫날에 모든 점수를 다 썼다고 자랑스럽게 선언하며 이부키가 은퇴하더라도 아무것도 잃지 않을 거라고 말해요. 스즈네는 그의 사고방식에 혐오감을 느끼고 표타에게 돌아가자고 말하지만 류에는 진짜 남자와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싶으면 언제든지 오라고 말해요. 돌아가는 길에 스즈네는 C반의 활동이 그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하고 그들이 어떻게 일주일 내내 버틸 수 있을지 궁금해해요. 표타는 애초에 일주일 내내 여기 있을 계획은 아니었을 거라고 대답합니다. 이제 잃을 점수가 없으니 아프다고 하고 자원이 떨어지면 섬을 떠나 배에서 신나게 놀 수 있습니다. 표타는 이 시험이 선택의 자유에 관한 것이며 류엔의 방법도 하나의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날 밤 모두가 평화롭게 잠든 사이 누군가 여자 텐트 입구를 찢습니다. 정체불명의 인물이 이부키의 가방을 훔쳐 그녀가 가져온 물건들을 자세히 살핍니다. 다음날 아침 요스케와 큐타가 가장 먼저 일어나 상쾌하게 밖으로 나갑니다. 큐타는 요스케에게 반 전체를 관리하는 게 힘들지 않냐고 묻고 요스케는 모두가 행복해지는 걸 보고 싶어서 그런다고 대답합니다. 그날은 별다른 일 없이 지나가고 다음날 큐타와 사쿠라는 청산 임무를 떠납니다. 그녀에게 자신과 짝을 이루는 것에 대해 괜찮냐고 묻는다. 그들에 대한 소문이 돌기 시작할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사쿠라는 상관없다고 한다. 오히려 나쁜 소문이라도 나서 그를 압박해서 사귀게 만들 수 있다면 좋겠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곧 그들은 한때 C반의 기지였던 해변에 도착하지만 완전히 버려진 것을 발견한다. 하나미와 비반 반장도 그곳에 있으며 그들은 류엔이 영광스럽게 몰락한 것이 어리석었다고 생각한다.
그러자 큐타는 하나미에게 어떤 반의 카츠라기에 대해 아는 것이 있냐고 묻고, 하나미는 그가 반의 진짜 반장인 아리스가 장애 때문에 올 수 없어서 대신 반장을 맡고 있다고 대답한다. 그녀는 카츠라기가 날카롭고 믿음직스러워서 반에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반 친구들은 재미를 보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녀는 아리스가 쾌활하고 이상적인 행동을 하는 소녀인 반면 카츠라기는 정통적인 성격이라 둘은 항상 의견이 충돌한다고 설명한다. 그날 밤 늦게 D반 학생들은 시반이 시험을 포기하고 배로 돌아갔다는 것을 논의한다. 쿠시다가 이부키에게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묻자 이부키는 반 친구들의 추한 얼굴을 보고 싶지 않아서 여기에 남겠다고 대답한다. 스기타는 그 말이 수상쩍다고 생각하고 이부키의 진짜 속셈을 캐묻는다. 이부키는 곧바로 시비를 걸며 자기 의지로 온 게 아니고 바보 같은 반 친구들이 자기를 데려왔다고 말한다. 스노는 폭력을 휘두르려 하지만 요스케가 말리고 이부키는 화난 채로 툴툴거리며 자리를 떠난다. 다음날 아침 여자애들이 새벽부터 남자애들을 깨운다. 여자애들은 매우 공격적이고 남자애들이 무슨 일이냐고 묻자 요스케 여자친구의 속옷이 어젯밤에 그것도 여자친구가 입고 있는 상태에서 도난당했다고 밝힌다. 여자친구는 매우 화가 나 있고 쿠시다는 그녀를 위로하려 한다. 여자애들은 반에서 변태인 남자애들 중 한 명이 범인일 거라고 생각하지만 남자애들은 이부키를 범인으로 지목하며 반박한다. 소녀들은 그들의 말을 믿지 않고 더러운 속옷, 도둑들과 같은 곳에 있지 않겠다고 요구한다. 요스케는 그들을 진정시키고 소녀들에게 모든 소년들의 가방을 조사하여 범인이 정말 그들 중에 있는지 알아보겠다고 확신시킨다. 소년들은 줄을 서도록 강요받고 그러자 덤보일이 자신의 가방을 보며 안절부절 못하기 시작한다. 덤보이는 이상한 점을 알아채고 자신의 가방을 강제로 뒤지고 그 안에서 훔친 속옷이 나온다. 덤보일은 당황하여 자신은 무죄이며 어떻게 그 물건이 자신의 가방에 들어갔는지 모른다고 주장한다. 그는 키요나에게 도움을 청하기 위해 달려가지만 키요나는 방금 발견한 증거를 보면 그를 믿기 어렵다고 말한다. 하지만 그는 자신이 그랬다면 그렇게 부주의하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한다. 그는 덤보일에게 일단 숨기라고 제안하지만 덤보일은 키요타에게 그것을 건네주고 도망친다. 키요타는 아무렇지도 않게 속옷을 주머니에 넣고 가방 검사에서는 발견되지 않습니다. 요스케는 여자아이들에게 남자아이들이 그 짓을 한 게 아니라고 설득하려 하지만 여자아이들은 수색을 요구합니다. 덤보일은 이 말을 듣고 당황하지만 자신의 결백을 증명하기 위해 수색에 응합니다. 요스케는 남자아이들을 하나씩 수색하기 시작하고 키요타는 자신이 걸렸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키요타는 아무 말 없이 수색을 받지만 놀랍게도 요스케는 그를 괜찮다고 합니다. 요스케는 여자아이들에게 모든 남자아이들이 무죄라고 말하고 여자아이들을 돌려보냅니다. 키요타는 그의 행동에 놀라서 그와 따로 이야기하자고 합니다. 요스케는 그에게 속옷을 훔쳤는지 묻고 키요타는 부인합니다. 요스케는 그를 믿고 도난당한 물건을 맡아 자신이 범인으로 나서면 피해자의 남자친구이기 때문에 가장 적은 반발이 있을 것이라고 말한다. 그런 다음 그는 키요타에게 진짜 범인을 찾는 것을 도와달라고 부탁하고 이전에 그를 감싸준 것에 대한 조건이 아니라고 확신시켜준다. 키요타는 그에게 은혜를 졌고 도와주겠다고 약속하며 요스케는 어떤 경우에도 범인의 신원을 먼저 자신에게 알려달라고 부탁한다. 그는 범인이 자신의 반 학생이라면 그를 보호하고 싶어 한다. 이 사건 때문에 학급 전체가 고통받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이다. 요스케는 여자아이들이 남자아이들을 비난하는 것을 막았지만 여자아이들은 더 이상 그들을 믿지 않는 것 같다. 여자아이들은 자신의 텐트를 분리하고 남자아이들이 출입하지 못하게 해달라고 요구한다. 탓에 팬인 남자아이들은 그렇게 하고 싶다면 나가라고 말하며 돕기를 거부한다. 여자아이들은 도움이 필요 없다고 선언하지만 요스케의 여자친구는 그에게 도와달라고 부탁한다. 그에게 선택지를 주고 도와주겠다고 동의하지만 스즈가 반대합니다. 모두가 요스케를 믿는다 해도 그는 아직 아이며 여자아이들의 구역에 혼자 들어가도록 내버려둘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텐트를 옮기는데 또 다른 남자아이 한 명이 함께해야 한다고 제안하며 요스케 외에 키요타만이 신뢰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곧 키요타와 요스케는 여자아이들이 텐트를 옮기도록 도와줍니다. 한 여자아이가 요스케를 불러 다른 일을 도와달라고 하고 키요타는 혼자서 일을 마무리합니다. 이내 이부키가 와서 여자아이 속옷을 훔치는 것은 용서할 수 없는 범죄라고 말합니다. 외부인인 그녀를 범인으로 생각하는 남자아이들이 많다는 것을 알고 있기에 키요타가 누구를 의심하는지 알고 싶어 합니다. 키요타는 그녀를 믿는다고 말하고 작업을 매끄럽게 처리합니다. 5월, 그녀에게 호감을 표현하며 칭찬합니다. 하지만 얼마 후 그는 이부키를 처음 발견했던 장소로 갑니다. 처음 이부키를 발견했을 때
그녀의 더러운 손에 나무에 묶인 누더기를 발견했던 것을 기억하고 그는 나무 아래를 파서 흥미로운 것을 찾아냅니다. 나중에 그는 캠프장으로 돌아와 혼자 앉아있는데 스즈네가 그에게 합류합니다. 그녀는 그가 오늘 민호 작업을 하느라 힘든 하루를 보냈다고 말하고 그는 그녀가 그 공을 모두 자신에게 돌린다고 말합니다. 스즈네는 요스케가 너무 완벽해 보여서 완전히 신뢰할 수 없다고 말하며 그것은 위선자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징후라고 합니다. 그러자 요무라는 그녀에게 쓸데없는 말을 그만하라고 하고 섬에 온 이후로 계속 몸이 좋지 않았던 사실을 숨기지 말라고 합니다. 스즈네는 괜찮다고 말하지만 기요타는 그녀의 어깨를 잡고 체온을 재려고 하자 그녀는 저항합니다. 결국 그녀는 이 섬에 오기 전부터 몸이 좋지 않았다는 것을 인정하지만 반 친구들이 더 이상 점수를 잃지 않도록 남은 이틀 동안 참아내려고 합니다. 다음 날 갑자기 하늘이 흐려지고 비가 올 위험에도 불구하고 스즈네는 식량 조달팀에 합류하기로 한다. 그들이 물고기를 잡기 위해 그물을 펼치자 기요타는 그녀에게 키카드를 어떻게 보관하고 있는지 묻는다. 그녀는 항상 가지고 다니며 특별한 장소를 되찾을 시간에는 다른 학생들과 섞여서 잘 숨긴다고 대답한다. 기요타는 의심이 가니 잠시 보여달라고 부탁한다. 처음 카츠라기가 키카드를 가지고 있는 것을 봤을 때 가짜라고 느꼈고 가까이서 확인하여 자신의 직감을 검증하고 싶어한다. 그녀는 그에게 보여주고 그는 그날 본 카드는 색깔이 달랐다고 말한다. 바로 그때 나머지 사냥꾼들이 그곳에 오고 덤보이는 스즈네의 머리에 진흙을 던져 그녀와 기요타를 놀린다. 그녀는 격분하여 그를 강에 던지고 기요타는 그의 머리가 깨지는 것을 막는다. 수즈네는 몸을 씻기 위해 폭포 샤워를 한다. 밤이 되자 수즈네는 떨리는 목소리와 땀을 흘리며 기요타에게 다가가 따로 이야기를 나누자고 한다. 그녀는 폭포에 있을 때 키카드를 도난당했다고 말하기 위해 그를 숲속 깊숙이 데려간다. 이 충격적인 소식을 듣자 기요타도 처음으로 감정을 드러내지만 당분간 이 일을 비밀로 하자고 제안한다. 수즈네는 이부키가 도둑일 것이라고 의심하고 기요타는 그녀가 카드를 가지고 도망쳤을까 봐 두려워한다. 수즈네는 잠시 조용히 울고 싶다며 기요타에게 먼저 가라고 말하지만 바로 그 후 캠프장에서 연기가 나는 것을 본다. 그녀는 서둘러 달려간다. 소년들이 불을 끄려고 애쓰는 것을 보고 이부키가 또 그랬다고 의심하지만 그녀의 괴로운 표정을 보고 이번에는 그녀가 사칭범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는다. 수즈네는 누군가가 설명서를 태우려 했다는 것을 알게 되고 여자아이들은 남자아이들을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싸우기 시작하고 요스케조차도 이제 그들을 말릴 수 없습니다. 갑자기 비가 내리기 시작하고 쿠시에르는 이부키가 도망쳤다고 알립니다. 모두 이제 그녀가 모든 일의 범인이라고 확신하지만 그녀를 찾는 대신 먼저 대피하기로 합니다. 그들은 요스케에게 지시를 구하지만 그는 그것을 잃어버린 것 같습니다. 그는 최근 사건들을 속으로 욕하며 계속 중얼거리고 키요타는 그를 흔들어 정신을 차리게 합니다. 요스케는 지휘를 맡아 모두에게 비로부터 옷과 뗄나무를 보호하라고 지시합니다. 한편 이부키는 디반에게 발견되었던 장소에 있고 수즈네는 그곳을 따라갑니다. 그녀는 증거도 없이 자신을 포함한 모두가 절도와 방화의 죄를 자신에게 돌리고 있다고 말합니다. 이부키는 결백한 척하지만 스즈네는 그녀에게 훔친 물건을 돌려줄 것을 최후 통첩합니다. 이부키는 가방을 바닥에 던져 검사하라고 하지만 스즈네가 몸을 숙이자마자 그녀를 걷어찹니다. 스즈네는 자신의 운동신경을 보여주며 공격을 피한 후 폭력을 택한 것에 대한 벌을 받을 것이라고 말하지만 이부키는 여기서는 아무도 보지 못한다며 다시 공격합니다. 스즈네는 병 때문에 이미 몸이 약하고 반격하여 반에서 더 큰 문제를 일으키고 싶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부키는 쉽게 물러설 생각이 없고 그녀를 바닥에 쓰러뜨린 후 훔친 키 카드를 과시합니다. 스즈네는 일어서서 카드를 되찾으면 지문을 분석하여 모든 사건의 범인이 그녀임을 증명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이부키는 다시 공격하고 스즈네는 이번에는 반격하여 그녀를 무릎 꿇게 합니다. 이부키는 수즈네가 불을 지른 장본인이라고 확신했고 단지 확인하고 싶었을 뿐이라고 말한다. 수즈네는 그 말에 충격을 받고 교토가 이 사건과 관련이 있음을 깨닫는다. 이 기회를 이용해 이부키는 재빨리 수즈네를 기절시키고 의식을 잃기 직전에 임무를 완수해야 한다고 말한다. 이부키는 표시된 나무로 향하고 자신이 땅을 판 자리에 이상한 점을 발견한다. 그것을 무시하고 땅에서 무전기를 꺼내 상관에게 연락하여 디반으로부터 키카드를 입수했다고 보고한다. 그 남자는 다름 아닌 특별시험을 통해 많은 합격 점수를 얻으려는 정교한 계획을 세운 카츠락이었다. 곧 수즈네는 나무 아래에서 눈을 뜨고 쓰러진 자신을 안전한 곳으로 데려다준 교토를 발견한다. 수즈네는 이부키를 쫓아 카드를 되찾으려 했지만 실패했다고 말한다.
교토는 그녀가 더 이상 버틸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중퇴하라고 말하며 이부키와 도난당한 카드 문제는 자신이 어떻게든 해결하겠다고 약속한다. 스즈네는 더 이상 점수를 잃고 A반에 오르겠다는 계획을 위태롭게 하고 싶지 않고 교토는 그녀가 왜 그렇게 집착하는지 묻는다. 그녀는 오직 오빠의 인정을 받고 싶을 뿐이며 모든 것이 자신의 잘못이라며 울기 시작한다. 만약 친구가 있었다면 키 카드를 더 잘 보호할 수 있었을 거라고 말하고 교토는 그녀의 목에 손가락을 감으며 지금 동료가 필요하다고 느끼는지 묻는다. 혼자서는 그들을 A반으로 이끌 만큼 강하지 않다고 말하지만 그렇다고 포기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말한다. 그는 스즈네에게 자신부터 시작해서 다른 사람들의 도움을 받으라고 말한다. 그러고는 장난기 있는 여자아이를 제압하는 자신의 솜씨를 보여주며 스즈네의 의식을 잃게 한 뒤 해변에 있는 선생님 텐트로 그녀를 데려간다. 그는 세이에게 스즈네를 배로 데려가 치료받게 해달라고 부탁하고 시험 중퇴를 받아들인다. 그 후 교토는 기지로 돌아오고 모두 스즈네의 은퇴와 이부키의 실종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한편 교토는 요스케에게 키 카드 도난 사실을 알립니다. 요스케는 이제 속수무책입니다. 그는 수즈네의 은퇴와 키 카드 도난으로 다른 반이 그들의 리더를 알게 되고 많은 점수를 잃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는 결과가 좋지 않게 나오면 모두가 책임을 전가하기 시작하고 반이 깨질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요스케는 이 시험이 반을 하나로 묶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유대감을 형성할 좋은 기회라고 생각했지만 이제는 불가능해 보인다고 말합니다. 그는 모든 희망을 잃었지만 교토는 상황을 반전시킬 방법이 있다고 말합니다. 다음 날 시험이 끝나려고 하고 선생님들은 각 반으로 가서 다른 반의 리더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이름을 적어달라고 요청합니다. 하나미와 비반 반장은 충분한 점수를 가지고 있고 50점 감점의 위험을 감수하고 싶지 않아서 아무 이름도 적지 않기로 결정합니다. 디반 캠프에서는 모두 쓰레기를 치우고 있고 사쿠라는 교토에게 점수가 어떻게 될 것 같냐고 묻지만 교토는 적 반장들의 이름을 적고 있는 요스케만 바라볼 뿐입니다. 곧이어 C반을 제외한 모든 반이 해변에 모이고 선생님들은 특별 시험이 끝났다고 선언합니다. 하지만 류엔이 갑자기 나타나 자신 없이는 시험이 끝나지 않을 거라고 말합니다. 모두 그의 반이 떠난 후에도 그가 남아있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습니다. 카츠라기가 그에게 다가가 반이 많은 점수를 얻도록 도와줘서 고맙다고 말하지만 류엔은 자신은 더 흥미로운 것을 보려고 한다고 말합니다. 특별 시험 첫날 류엔은 카츠라기에게 계획과 계약을 제안했습니다. 계약에 따르면 C반은 일부 물품을 구입하여 B반과 D반 반장에 대한 정보와 함께 A반에 제공해야 합니다. 카츠라기는 그 거래가 좋다고 생각했지만 적 지도자들의 신원에 대한 확실한 증거를 원했습니다. 류엔은 그에게 사진을 몇 장 주겠다고 설득하여 계약서에 서명하게 했습니다. 그 후 그는 이부키와 다른 한 명을 험하게 다룬 후 각각 D반과 B반으로 스파이로 보냈습니다. 그런 다음 남은 모든 포인트로 파티를 즐겼고 2명의 스파이와 류엔 자신을 제외한 C반 전체가 은퇴했습니다. 그는 숲에 숨어 에라스 파벌의 A반 학생과 접촉했는데 그 학생은 카츠라기를 싫어했고 그래서 그에게 A반 리더의 진짜 신원을 알려주었고 심지어 특별 포인트를 악용하여 그들의 반총점에서 포인트를 깎았습니다. 이부키가 스즈네의 카드를 훔치자 그들의 계획은 성공했고 류엔과 카츠라기는 직접 그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들은 비반 리더에 대한 증거가 없었기 때문에 카츠라기는 그들에 대한 어떤 정보도 받아들이기를 거부했습니다. 그러다 마지막 날 C반 담임이 숲에 들어와 류엔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다른 반 반장들을 맞추는 용지를 그에게 건넸고 류엔은 모든 사람의 신원을 알고 있었다. 카츠라기와 하나미는 대리인을 세워 반장으로 삼았고 그는 스즈네의 카드를 직접 보았다. 그것으로 류엔은 각 반에서 50점씩 빼앗고 특별 지점 점령으로 얻은 점수까지 무효화할 생각이었다. 이제 그는 자신들이 이 시험에서 승리했다는 확신을 가지고 모두 앞에 당당하게 서 있다. 선생님은 시험 결과를 발표한다. 4등은 0점으로 C반이다. A반은 120점으로 3등이다. B반은 140점으로 2등이고 D반이 225점으로 1등을 차지했다. 아무도 믿을 수 없어. 다른 반 학생들도 D반 사람들도 마찬가지야. 이유도 모른 채 승리를 자축하고 있어. 스즈네도 자기 방에서 모든 걸 지켜보며 충격을 받아. 그 후 배로 돌아가는데 곤지는 화려하게 그들을 맞이해. 스노는 30점을 깎았다며 곤지에게 화를 내고 곤지는 심하게 아팠다고 거짓말을 해. 두 사람이 언쟁하는 사이 키요타는 조용히 가고 스즈네는 그에게 무슨 일인지 자세히 설명해 달라고 하며 따라가. 한편 진정한 반장인 아리스는 예상대로 결과가 나와서 기뻐해. 그녀는 카츠라기 파벌의 영향력이 곧 사라지고 A반이 그녀 휘하로 통합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녀는 충성스러운 부하에게 감사를 표하고 부하는 나머지 반 학생들이 카츠라기를 공격하는 것을 보며 전화를 끊습니다. 자신이 배신자였다는 사실을 숨기지 않고 카츠라기를 조롱합니다. 한편 하나미는 자신의 점수를 확인하고 비반 반장이 그녀 옆에 앉습니다. 그는 2등도 괜찮다고 말하지만 그녀는 여전히 패배라고 생각합니다. 에부키도 류에게 가서 자신의 실패를 사과하고 류는 경호원에게 손질을 받은 후 디반의 진짜 리더를 예측하지 못했다고 말합니다. 그는 카츠라기와 맺은 계약서를 보여줍니다. 계약 조건은 약속을 이행하면 매달 A반 학생들과 각 학생에게 2만점을 받는 것이었습니다. 류는 돈만 원했고 특별 시험의 승패에는 관심이 없었지만 디반 때문에 계약을 놓치게 되자 개인적으로 그들을 짓밟을 계획입니다. 키요타의 위치로 돌아와 키요타는 스즈네에게 자신의 이름이 적힌 키 카드를 보여줍니다. 그녀는 그에게 어떻게 그럴 수 있었냐고 묻고 그는 마지막 순간에 디반의 새로운 리더가 되었다는 답을 한다. 규칙에는 정당한 이유 없이 리더를 바꿀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었고 그녀의 병은 충분한 이유였다. 카츠라기와 류는 그녀를 리더라고 추측했지만 틀렸고 보너스 점수를 모두 잃었다. 스즈네는 그에게 자신이 이 모든 일의 배후였냐고 묻고 그는 그것을 인정한 후 어떻게 했는지 밝힌다. 먼저 그는 에부키가 스파이라는 것을 알아챘고 그녀에게 증거로 키카드를 훔칠 수밖에 없는 선택지를 남기도록 그녀의 카메라를 파괴했다. 그 후 그는 스즈네의 상태가 악화될 때까지 기다렸고 사쿠라의 이메일 주소로 덤보에게 돈을 주고 매수했다. 그는 또한 에부키가 근처에 있을 때 그녀의 카드를 보여주도록 속여 그녀가 목욕하는 동안 카드를 훔치도록 만들었다. 그 후 기요타가 설명서를 태워 캠프를 혼란에 빠뜨려 에부키가 도망칠 기회를 주었다. 그가 계획한 대로 그녀는 류에게 카드를 건네주었고 카츠라기와도 만났다. 스즈네는 그의 교활함에 놀라며 다른 반의 반장들을 어떻게 알았는지 묻는다. 키요타는 첫날 카츠라기가 손에 카드를 들고 동굴에서 나오는 것을 보았지만 그가 신중한 사람임을 알고 있었다고 말한다. 그래서 그는 그의 부하가 진짜 반장이고 카츠라기는 스파이를 따돌리려 했던 것으로 추측했다. 시반의 경우 그의 무전기 때문에 류운이 아직 섬에 있다는 것을 알았다. 키요타는 에부키의 비밀 장소에서 비슷한 무전기를 발견했고 그래서 그들이 연결되어 있음을 알았고 류운이 있는 한 다른 반장은 있을 수 없었다. 비반은 고작 50점 때문에 그들과의 좋은 관계를 망칠 가치가 없어서 내버려 두었다. 하지만 이미 그들 사이에 스파이가 있었기 때문에 어차피 그들의 반장은 알 수 있었고 그들은 스스로 50점을 잃었다. 수즈네는 그의 악랄한 계획을 알고 충격을 받고 갑자기 A반에 갈 의도가 없다고 주장하는 그가 왜 자신들의 반이 이기도록 도왔는지 묻는다. D반의 나머지 학생들이 수즈네를 찾아온다. 그들은 요스케가 A반과 C반의 리더를 알아낸 사람이 수즈네라고 말했기 때문에 그녀의 승리를 칭찬한다. 수즈네는 거짓 영광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모르고 기요타는 사람들로부터 멀어지지만 쿠시다는 그곳에 합류한다. 그녀는 수즈네가 정말 인기가 많고 자신에게는 숨겨진 면이 없다는 이유로 그녀를 싫어한다고 말한다. 기요타는 모두에게 숨겨진 면이 있으므로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말한다. 쿠시다는 그에게 자신과 수즈네 중 누구를 선택할 것이냐고 귀엽게 묻고 그는 세 번째 선택지를 원한다고 대답한다. 그 말을 듣고 그녀는 삐죽거리고 기요타는 세이로부터 극장에서 만나자는 메일을 받는다. 시험에서 훌륭한 성적을 거둔 그를 칭찬하고 그에게 자신을 퇴학시키라고 부탁한 남자에 대한 증거를 제시해달라고 요청한다. 그는 증거 없이는 아무것도 해주지 않겠다고 주장하고 세이는 그에 대해 모든 것을 알고 있다며 그것이 충분한 증거라고 비웃는다. 그녀는 일어서서 그 남자, 즉 키요타의 아버지가 언젠가 키요타가 학교에서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뛰어나져 스스로 퇴학을 선택할 것이라고 주장했다고 말한다. 그는 그럴 일은 없다며 자신을 특별하게 만드는 어떤 일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대답한다. 그는 극장을 떠나고 스즈네는 다시 그를 찾는다. 숨을 고르며 그녀는 요스케가 키요타가 자신의 계획을 위해 자신을 이용했다는 모든 것을 자신에게 말했다고 말한다. 그녀는 그 이유를 묻고 그는 이제 그들이 동맹이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스즈네는 얼굴을 붉히며 츤데레 모드를 활성화하여 그를 동맹으로 인정하지만 너무 가까워지려고 생각하지 말라고 말한다. 하지만 사실은 기요타는 그녀를 포함해 아무도 동료로 생각하지 않아요. 그에게 모든 사람은 그저 도구일 뿐이고 인생에서 이기는데 유용한 사람은 이용하고 쓸모없는 사람은 버릴 거예요. 그에게 중요한 건 오직 그것뿐이니까요.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마왕을 물리친 최강의 영웅으로 거듭나는 이 루저 영상도 좋아하실 거예요.